이어서 272쪽이요. 272쪽에 같이 읽죠. 이것도 무왕이 말수명이여 신을 주공이 성문무지덕하사 추왕 태왕 왕계하시고 선사선공이 천자지 예하시니 사예야 다로 제후 대부 급사서인하니 부의 대부하시고 자위 사얻은 장이 대부요 제이 사하며 부의 사요 자위 대부얻은 장이 사요 제이 대부하며 기지상은 다로 대부하고 삼년지상은 다로 천자하니 부모지상은 무귀일천년이라 천일년이라 귀천일년이라 자, 무왕이 말하면은 말년에라는 뜻이죠. 말년에 명을 받으셨거늘 말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무왕 13년, 다시 말해서 무왕 1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나라의 서백으로, 그죠? 주나라의 서백으로 그 공의 자리, 이른바 서백, 서쪽의 으뜸제후라 그랬죠. 공의 자리에 오른 지 13년 만에 아버지가 서백 창이죠. 무왕은 발이 되는 거죠. 이 집안의 성씨가 희씨가 되죠. 희씨가 되면 계집희자 원래 이렇게 쓰죠. 그냥 옆에다 보통 신하신자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쓰는 것은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희자인데요. 아버지가 창, 나중에 문왕으로 추존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서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여러 제후국들 가운데 주나라가 바로 으뜸제후가 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 혁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서백창이 된 지 무왕 1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경에 보면은 자 무왕 13년 13년에 바로 이제 그 출병을 해서 은나라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몇 년에 들어가면 이후로 3년 뒤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무왕 말년,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다? 주나라가 마침내 천자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왕 말년에 명을 받으셨거늘, 그러니까 천자가 되셨거늘, 천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찍 돌아가시고 나중에 성왕이 등극을 하죠. 그때 이제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무왕의 동생, 문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 주공입니다. 주공이 성문무지덕하사, 문무의 덕을 이루어서니까 바로 문무라고 하는 것은 문왕과, 그죠? 자기 아버지였던 문왕과 형님이었던, 그죠? 천자 바로 무왕의 덕을 이루어서 다시 말해서 그 무왕이 천자가 되었고 그의 바탕이 된 건 문왕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부 다 뭐였더라? 그 앞에 있는 분은 그 추왕, 그 왕으로 추존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태왕과 왕계.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했죠? 자, 이제 아버지였던 서백창은 문왕으로 자, 그 추존을 했고 왜냐면은 유리옥에서 뭘 정리했다? 주역에 64교의 괴사를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글로써 덕을 이루신 분에서 그 문왕이라고 했고 또 실제적으로 주역에 보면은 풍천소축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바람이 그 하늘 내실이 있고 위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소축계가 되는데 소축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군자 이하야 의문덕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문덕,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 요 소축계에 보면은 그 문왕이 소축계에 대해서 괴사를 지으면서 미룬부루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미룬부루하니. 지금 서북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서북 건방이죠. 그래서 건방이다라고 하는 건방은 말을 깐자가 되니까 서북풍이 불면은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미룬부루. 그 구름만 빽빽하게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당시 은나라 말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유리옥에 갇혔을 때의 처지를 미룬부루하니 자서교일세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서쪽 들판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이때 서쪽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는 동쪽에 있죠. 우리 동해바다 황하강 유역 쪽이니까 자기가 은나라 이쪽에 지금 유력에 갇혀 있는데 실은 나는 원래 어디다 서쪽에 있는 주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주나라에 뭐밖에 안 된다? 공작밖에 안 되는 거죠. 공이니까 그죠? 공작밖에 안 됐고 그래서 내가 모든 천하의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려고 하도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룬무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자의 그 은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우로지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왕이 바로 주역의 64개의 괴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에 대해서 공자가 군자는 저러한 처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니까 문덕을 닦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백창을 문왕이라고 추존을 했고 그 다음에 문왕의 아버지였던 계력을 뭐라고 한다? 왕계라 했고 계력의 아버지였던 고공담보를 태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왕이라 쓰지만은요. 대왕은 그냥 큰 임금이다 이런 뜻이 되고 그 시초의 왕이다 개념이라 할 땐 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조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주공으로 표현하자면은 태왕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왕계는 할아버지가 되고 문왕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대를 추존 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사 선공이 천자질에 하시니 위로는 선공을 제사함에 그러니까 위로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고공담보 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고공담보 위로부터 그러니까 4대조 이상은 그죠? 4대조 이상은 바로 이제 선공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선공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뭘로써 한다? 천자의 예로서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지금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에서 자기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인 내가 조상을 제사 지내는 데는 전부 다 뭘로써? 천자의 예로서. 이제 예법 조금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하시니 사례야 다로 제후 대부급 사서인 하니 이러한 예법은 제후와 대부와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그죠? 사서인에까지 다 통하니 사서인에게 통하니 통달한다 이른다 이런 뜻이죠. 이르니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는 예법입니다. 상제 그 장례 치르고 제사는 예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부의 대부하시고 자위 사얻은 장이 대부요 제이사하며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직책이 대부벼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되니 아직은 아랫벼슬 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를 관직이 낮은 벼슬 하셔도 됩니다. 내가 사가 되면은 장례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 직급에 맞춰서 대부에 준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내가 지내는 거죠. 물론 상주도 내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벼슬이 낮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버지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 또 아버지의 동년 이들이 쭉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로서 장례 치르면은 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급에 맞춰서 장례식을 치르고 제사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 처지에 맞춰서 제사 지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된다 치고 왜냐면 아버지를 높인 상태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벼슬이 뭐냐면 그 낮은 직급의 벼슬이었다. 그래서 부의 사요 자위 대부어든 아버지는 그냥 저 지방 공무원의 과장급 출신이고 나는 뭐냐 저쪽에 뭐야 장관이다. 그죠? 나라의 장관이다. 그럼 아버지 장례를 뭘로 치를까요? 장례로 장관으로 치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다 이 소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신 아버지 동료들이 온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야 돼요? 지금 상주를 높이게 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장례는 사로서 아버지 직급에 맞춰서 사로서 하고 제사는 뭐다? 바로 내가 지내는 거니까 나의 대부로서 지내며 그 다음에 기지상은 다로 대부하고 그 기일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에까지 이르고 그 기일의 상이다. 상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다 상을 치르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그 정사를 이리 두루두루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외교 관계도 많이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3개월이면 3개월이랑 이거는 같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3년지 상은 3년지 상이다라고 할 때 이 3년의 상, 그러니까 앞에서 기지상이다라고 하는 건 기일이니까 이 대체로 기는 1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3년보다도 대부는 대체로 1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부에까지 통하고 3년의 상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부모의 상을 얘기합니다. 3년의 상, 부모의 상은 달호 천자하니 천자에게까지 이르니 부모의 상은 무귀천일례니라. 부모의 상은 바로 귀천이 없이 네가 뭐 지위가 높다고 지위가 낮다고 관계없이 똑같이 3년 상이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그 저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급 관련했을 때 그거는 바로 뭐냐 3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 3년이란다. 기일의 상, 요 개념이 기지상은 기년 한 달 기년 1년 맞죠 이게. 1년으로 하느니라. 그 내용이 그 구체적으로 기년의 그 달수 계산이 제가 옆에다가 쭉 273쪽에 옛날에 부모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최복을 입고 그 뒤에 보면은 자최복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부모상입니다. 아버지상은 자 안쪽 팔이 왼쪽 팔을 이렇게 해서 그저 빼놓고 옷을 입는 방식이 되고, 자최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옷단을 그저 대상 더 성금하고 이렇게 그 바느질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부장기 뭐 쭉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뭐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 읽어 보시고, 앞에서 지금 선공 개념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뒤에 이 집안 내력 한번 쭉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가서 읽어 보셨나요? 그 옆에 페이지 273쪽 저 위에 주석 보면은 선공은 감저이상치 후직이라 그래서 그 위에 4대가 감저가 되고 저 위에 최고의 조상을 누구로 삼느냐면 바로 후직으로 삼습니다. 그 후직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요순시대 때 사람이죠. 순임금 때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 공이 커서 나중에 그 제후로 임명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농사의 신이 되고 신농시와 더불어서 농사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그 다음에 훗날에 바로 이제 주나라의 터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앞에 쭉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76쪽 276쪽에 보면은 그 3년지 상은 다로천자, 3년지상 다로천자라고 하는 것은 위정통제 3년지 상이니 바로 3년지 상이 정통이 되니 부모급 적자평 처야라. 그래서 부모와 적자와 아울러서 다 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내용보다도 요 나머지 이제 상봉 입는 관계는 거기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시고요.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왜 3년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자 당시에도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자 당시에 3년상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공자가 이제 옛날 성인의 도를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두루 3년상을 치렀다라는 걸 알고, 자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유학 그러면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네 하고 들을 것만 같죠. 문제 되면 제깍제깍 반론 제기 다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하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제하는 또는 누구라고도 부르냐면 제여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여자는 나 여자가 아니라 제여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제여라는 제자, 제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문 10철 가운데 정사에 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로와 더불어서 정사를 아주 잘 그 정치적 그 나름대로 뭐 술수도 특히도 정치 술수에 뛰어난 자가 지금 제여가 되는데요. 그 제하가 문 3년지상이 그죠? 기이의 구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년의 제야가 묻기를 3년의 상은 그 기간이 그죠?
그죠? 기간이 이미 이자니까 너무 이자죠. 너무 오래됩니다. 그죠? 기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군자 3년에 불위예면, 그죠? 군자가 3년 동안에 예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부지런히 닦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오로지 지금 상예에만 다 빠져 있으니까 다른 예를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예필괴하고, 그죠? 예는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고, 군자가 만민의 모범이 되어서 두루 예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초상치 노라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얘가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고, 3년 분리 악이면, 여기서는 풍류학자입니다. 3년 동안을 풍류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을 하지 아니하면 악필붕하리니, 풍류가 틀림없이 또 다 무너질 것이니, 풍류라고 하는 것은 예, 악, 사, 어, 서수에서 군자의 육예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국리진성, 수기칭, 지, 도를 닦아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예악사와 서수가 되는데요. 3년 동안 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붕괴될 것이니, 그 다음에 붕괴될 것이요. 그 다음에 구곡이 기몰라고 신곡이 기승연을. 그러면 옛날에 그 곡식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곡식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이거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 이것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찬수계와,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속 불은 꺼지면 안 되죠.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계절마다 새로운 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은 새롭게 파릇파릇하는 버드나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찬이다 그러면은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갈면 불씨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불을 고치는 것이, 고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 기가이의로서이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상의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가 됩니다. 그래서 3년상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자들에게 3년상을 고집하시는데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현실론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론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자왈. 식부도하며, 그죠? 먹는다라면 사가 되겠죠? 밥 식자. 식부도, 쌀밥이죠? 쌀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의부금하며, 비단옷을, 부는 무릇, 네가 무릇, 그죠? 근데 지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쌀밥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비단옷 입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의부한데, 여의 안호와 너여자죠? 그러니까 쌀밥 먹고 비단옷 입는데 너는, 그죠? 너는 그것에 대해서 편하든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편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대답해요. 네, 편합니다. 편하던데요. 공자가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활은 빠지니까 이제 공자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여안즉 위지하라 이렇게.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속으로는 뭐가 있어? 저런 죽일 놈 하시겠죠. 저 짐승 같은 놈 하실 겁니다. 근데 편하다면 해라. 부군자지 거상의 식지 불감하며 표현하죠. 무릇 군자가 상에 처했는데, 그죠? 상을 당했는데, 거상이라면 상에 처했다니까 상을 당했는데, 상이다라는 기본적으로 부모상입니다. 그런데 식지 불감하며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죠? 맛있는 것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달지 않고, 그 다음에 문학 불락, 이때는 음악 풍류학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문학 불락하며, 음악을 풍류를 듣는데도 조금도 즐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처 불안고로, 그죠? 내가 편안하게 지금 잠자리에 눕고 자리에 앉긴 앉았는데 편치가 못한 까닭에, 그죠? 편치가 못한 까닭에 하지 않느니라, 그죠? 이렇게 해서 1년만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금여 안적 위지하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잖아요. 너무 자식해가면서 속으로. 이제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하니까 뭐예요? 제어가 참 우리 선생님 참 하면서 내가 만약에 현실적인 거 좀 같이 논하자는데 우리 선생님 원칙만 고집하네 그러면서 팅 하고 나갔겠죠. 제가 출건을 공자 그랬더니 저놈 도대체가 반론이라도 제가 좀 더 얘기해야 돼. 퉁 하고 나가니까 들으라는 듯이 지금 여기다 뒤에다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왈 여지 불이냐여 이렇게 표현하죠. 저놈 참 불이 나구나. 제여 참 불이 난 놈이구나. 이 소리는 제여는 참 불이 난 놈이구나.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 지회하나니 자식이 그저 태어나서 얼마 만에 3년 뒤에나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데, 그래 면하는데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데 부 3년 지상은 천하지 통예라. 무릇 3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바로 상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여야유 3년 지여 기 부모호인저라고 이렇게 표현. 호화 여는 바로 제여죠. 제여는 그죠? 3년의 사랑을 그 부모에게 두었는가? 너 부모가 너를 사랑했듯이 최소한 3년 동안 네 부모를 사랑해 본 적 있느냐 이 소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부모의 은혜를 잊으니까 그냥 가장 슬플 때 돌아가셨을 때라도 3년만이라 좀 생각하자라는 건데 너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요즘에 우리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3년 지상이 조선시대 때 예송 논쟁 때 어떻게 돼요? 3년상을 어떻게 돼요? 임금도 그냥 3개월로 이렇게 줄였죠. 그 조선시대 3개월이 요즘에 뭘로 줄였어요? 딱 3일로 이렇게 줄였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한 4일, 5일장 뭐 이런 식으로 두는데 이걸로 땡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논쟁은 벌여볼만 해요. 그러면은 야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의 3년상을 합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떠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법은 이리 않더라도 최소한 한 3년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과연 3년 동안만이라도 부모를 얼마나 애타게 좀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가? 선생님 살기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두루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하고요.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들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은 279쪽에 그래서 자 이러한 그 예법을 두루 만들어서 상례부터 시작 두루 예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공의 바로 주례입니다. 주나라 예법이 되고 그 주례가 거의 변치 않고 내려져 온 것이 바로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예법이 거의 주례에 거의 기본적으로 주례 근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제19장 1절을 보면은 279쪽이죠. 자활 무왕 주공은 기 달효 의호 신저. 그래서 무왕과 주공은 그 천하에 두루 통하는 효자인저 이런 소리. 효자입니다. 그죠? 효자로구나 이렇게 표현했죠. 달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효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학이편부터 시작해서 학이편의 배울 학자도 효를 공부한다 이 소리입니다. 효를 배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정편에 가서도 오직 정치의 가장 기본은 뭐다? 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일륜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도를 표현하고 그래서 달효라라고 표현하는데 3년지상과 관련해서 그 효자라고 표현할 때 공자가 이제 효자를 표현할 때 이 논어에서 얘기하는 그 효자는 우리가 일반 서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를 간대로 군자라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예요. 현재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정말 효자라면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제에는 뭐라 그랬나요? 부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무슨 정사를 이렇게 펼치는데 그 정책이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요. 그죠? 아버지는 말이야 유인 정책이라고 해서 주로 정전법 하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중요하냐. 요새 상공인들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중상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뭐라 그랬네? 관기 행위죠. 그냥 하시는 거 그대로 봐라 이 소리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들. 그래서 정책 자식이 되어가지고 머리 좀 크고 뭐 좀 안다니까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는 것. 부모 자식 간엔 책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책선 그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선을 서로가 책하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계 행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에이 잘됐다 하고 그동안에 아버지가 했던 거 싹 고치든가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해서 관기 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뜻을 한번 잘 새겨봐라. 그래서 3년을 불개여 부지도어든 그래서 불개여 부지도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냐. 이거는 이런 뭐 훌륭한 위정자들 얘기예요. 그죠? 이 고치지 않는다면은 가위 효이니라. 가위 효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틀림없이 이거는 효자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치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 것이고, 그래서 그 논어에서 누차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이른바 위정자들이 본받아야 될 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잘 됐다. 나한테 주지 않던 재산들을 확 팔아치워서 이거 뭐 뭘로 만들고 주식 투자 다 하고 아니 된다 이 소리죠. 그죠. 적어도 이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그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뜻을 한번 잘 헤아려 보라. 그리고도 두루 맞지 않다면은 그 뒤에나 가서 고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앞서서도 공자가 문왕과 그 다음에 문왕에 대해서는 오직 그 뭐라 그랬어요? 무자다 이렇게 저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8장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심이 없는 사람은 그 오직 문왕이라. 왜? 문왕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자기 왕계 아버지인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행했을 뿐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천자가 되어서 부모의 덕을 높였죠. 주공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법가지를 쭉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 문왕에 대해서 천하에 참 근심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그대로 잘 받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왕과 바로 누구의 주공이기 때문에 참 천하에 두루 통할 만한 효자이라. 왜? 그분들이 폈던 정책이 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 아버지의 뜻들을 어기지 않고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행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참조 삼아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천하에 두루 통하는 그 높은 것 세 가지라 삼달존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맹자 공손추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하에 유 달존 삼이니, 그죠? 천하에 두루 통하는 높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삼달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일, 치일, 덕일. 다시 말해서 벼슬이 하나이고 벼슬이 그 하나이고 이빨이 그 하나이다. 뭐예요? 나이가 되는 거죠. 연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 속에 있는 뭐라고 하지? 무슨 치라고 그러죠? 사랑니. 사랑니가 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도 이제 그 서열 매길 때 비슷한 왕족들이 있다 그러면 연치로 따지는 거죠. 치를 앞에다가 연치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이가 들수록 저 뒤에 있는 사랑니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사금이 그거죠. 이빨 수 가지고 떡 한번 딱 깨물어서 나온 이빨 수 가지고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 이거 따지는 건데요. 요즘에는 퇴화돼서 사랑니 안 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우리가 씹는 기능이 약해지니까 또 뭐냐면 사랑니가 난다 하더라도 옆으로 삐딱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이빨 상하게 하는 데 더 훨씬 문제가 커요. 옛날엔 이게 워낙 씹는 기능이 턱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니도 잘 나고 있어야 뭐 이제 두루 잘 물어 뜯고 하는데 저기 잘 씹는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치라고 하는 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그 하나이고 그 다음에 덕이 하나인데, 조정에서는 뭐만한 것이 없고 높은 곳으로는 망녀 작, 그죠? 벼슬만한 것이 없고, 향당에서는 마을에서는 그죠? 연세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망녀 치요. 보세장민은 세상을 그저 구제하고 세상을 돕고 천하 백성들을 기르는 데에는 망녀 덕이니 덕만한 것이 없으니, 아마 이게 제선왕한테 뭐라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오득 유길하여, 어찌 오자죠? 어찌 그 하나를 얻어두었다고 하여서 이만기 이재리요.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업신여기겠는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막 왕이 자기가 벼슬이 천하의 제일 높은 벼슬이잖아요. 그죠? 네가 왕 됐다고 나이 많은 나, 덕이 너보다 훨씬 나 많은 나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부효자는 선계인지지하며 술 선인지사자야 아니라. 무릇 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계인지지. 사람의 뜻을 잘 읽고, 이 선이라면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그래서 잘 전수라는 것이라. 무슨 소리냐면 이때 사람이다 그러면
돌아가신 선조의, 돌아가신 아버지. 아까 우리가 저거 나왔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버지가 그 행하셨던 그 일의 그 뜻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무릇 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분의 그 뜻을 잘 잇는 것이 되고, 돌아가신 분이 행하셨던 그 일을 잘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수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19장 제3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춘추에 수기조묘하며 진기종기하며 설기상의하며 천기시식이니라.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어쨌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효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자리를 이어서, 옛날에는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세습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왕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위에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하셨던 그 뜻을 잘 내가 잊고 그 행하셨던 일들도 내가 잘 행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원보본이 있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 하죠.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추석입니다. 이 농경사회에 다 유물이죠. 지금 실은 유물이다, 유수비라라고 할 정도로 이 제사의 의미가 참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추원보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보본, 그 은혜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나를 낳아준 이 근본에 대해서 보답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농경사회에서는 제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내는 거죠. 우리 천자문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봄에 새로 나오는 음식, 여름에 새로 나오는 것, 가을, 겨울 요 때에 맞춰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사를 지냅니다. 봄에 지내는 게 뭐예요? 한식은 누구죠? 그 한나라 때 저 장량 말고 누구냐? 그 사람 제사 지내는 거고, 그 사람 생각해서 약제를 지내죠. 약이라 그랬죠. 약. 그다음 여름 제사 맞나요? 제가 지금 맞나 이게? 사약 아니에요? 사약 요거 거기 옆에 어딘가 주석에 사약 증상 맞죠? 기억나시는 분 갑자기 저거 맞네. 약사 증상. 사자가 이건 사당 사자고. 약사. 그다음에 가을 제사 증. 그다음에 겨울 제사. 참 여기 참 상증. 상증 이렇게 표현하죠. 찔증자 이렇게도 쓰고 찔증자인데 약사 상증 제사 증상. 그래서 제가 지금 천자문에 제사 증상이라 그랬죠. 제사에는 그 증과 상이 있다라고 해서 가을 제사, 겨울 제사만 예를 들었는데 전체 다입니다. 거기서 시식이다 그러면 때의 음식이다 이 소리예요. 때다 그러면 봄에 제사 지낼 때, 약제에는 봄에 나오는 이제 막 순이 돋아 나오는 것들 따가지고 제사 지내고, 여름에는 좀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갖다가 놓고 제사 지내고, 가을에는 모든 곡식 다 거두죠. 과일도 있고 다 하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맛보시라고 고루고루 자기 영지에서 나오는 것들 다 갖다 지내는 거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다 익히고 쪄야 되겠죠. 그래서 증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천자문에서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춘추에라고 표현한 것은 봄과 지금 가을만 예를 들은 거죠. 약제와 상제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춘추에라고 하는 건 춘추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9장 제3절의 내용은 사시의 제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춘추에, 그러니까 여름도 마찬가지, 겨울도 마찬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사당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기조묘하며 그 조상의 보통 얘들은 할아비 사당 이렇게 표현하죠. 할아비 사당, 할아버지 사당을 닦으며, 그러니까 먼저 사당 안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기 종기하며
그 종묘에 쓰는 그 제기들을, 그죠? 제기들을 진열. 종기라고 하는 것은 종묘에 쓰는 제기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마루종자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사 그러면 일반인들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주나라의 천자의 제사를 지금 일컫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대부 공들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기본 양식은 같으니까. 그래서 숙이 좀 먼저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두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기에 쓸 그릇들도 미리 다 닦아두는 거죠. 그래서 진기, 종묘함의 제기들을 다 닦아가지고 둘 것들을 이제 쫙 진열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기들 같은 거 다 하고, 요 복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은 장구 걸로 봅시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두 번째 줄에 자, 종기는 찾으셨나요? 종기는 선세소장지 중기니 그저 선조의 세대로부터 소중히 그저 소장했던 그 중요한 그릇들이니 이를테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적도 다시 말해서 은혜 폭군 줄을 베었던 칼입니다. 적도 그 다음에 대훈 앞서 가신 그 대훈이다 그러면은 이거 남겨주신 그 뭐라고 유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천구라 그러는 것은 하늘을 관측하는 그 우리가 뭘로 표현할까요? 저거 뭐죠? 선기옥형 같은 경우 그죠? 선기옥형. 그 다음에 하도라고 하는 것은 하도 낙서 그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역의 그 원리가 되는 하도의 그 그림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쭉 다 진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천자의 제사는 이렇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조묘를 수리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기 주자가 조묘는 천자는 7이요, 제우는 5요, 대부는 3이요, 적사는 2이요, 관사는 1이라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밑에도 강설에도 나왔지만은 저기에서 합쳐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뒤편에 보면은 뒤편 그 다음 19-4번에 보면은 소목제 있죠. 요때 같이 그 19장 제4절 종묘질에는 소이서 소목야에서 소목제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건 일단 놔두고 자, 어쨌든 그러한 그 종묘의 그릇들을 다 진열하며 그 다음에 설기상의하며 그 옷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지내는 그 조상이 입으셨던 옷들, 그죠? 무왕이 입으셨던 뭐 이른바 그 뭐죠? 융이, 그죠? 군복 이런 것들이죠. 그 진열하고 가장 중요한 옷들 진열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천기식 바로 그 때의 음식 우리가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사제 그 사시에 지내는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로는 천신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갑자기 천자가 옮길 천자 이 천자를 쓰고 가끔 가다가 요렇게 마치 천신 옮길 천자 그 시제 지내는 걸 천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처음 나오는 것들을 올린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기시식이니라 그때의 음식들을 올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시식 가운데 그때그때 새롭게 나는 나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경에 맨 처음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왔던가요? 참치행체를 좌우유지로다 그래서 들쭉날쭉한 그 마른 풀들을 왜 이렇게 물로 휘젓도다 그러면서 그 마른 풀을 뜯어다가 제사 지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새로 나오는 그런 채소들도 아주 굉장히 검소하죠. 이런 걸로 제사를 지내고 그때 당시는 바로 문왕이 누구를 만날 때면 태임을 만날 때가 되는 거죠. 그 문왕의 부인이 태임이 아니라 태사가 되고 저기가 태임이 되는 거죠. 왕계의 부인이 태임 맞아요. 태임. 그다음 문왕의 비가 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왕계 계력이죠. 계력의 부인이 태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버지였던 공담보죠. 태왕의 부인이
뭐냐면 강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 태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강 또는 주강, 여기 주강 개념으로 표현하죠. 주강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씨는 어디냐면 제나라 강씨죠. 아직은 제나라는 없고 어쨌든 강태공의 저 손주일 겁니다. 이 사람이 주나라로 시집왔다. 그래서 보통 여자 이름 붙일 때는 이렇게 나라 이름까지 이렇게 붙입니다. 강씨인데 무왕의 아들이었던 바로 무왕은 천자가 되었고 강태공의 딸을 첫째 딸을 제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런데 이때 이미 주강이라라는 말을 썼고 그 강자가 들어가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 읍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읍강은 우리 논어에서도 한번 나오죠. 논어의 추석에서도 나옵니다. 그 무왕을 도왔던 신하들이 10사람인데 라고 하는 말을 공자가 얘기하면서 그러나 10사람이 아니다. 그 하나는 여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를 빼고 9명이다 라고 표현했던 내용 속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식들을 쭉 장만을 하는데 281쪽의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시식에 대해서는 뭐 요리하는 방법이 있죠. 봄에 할 때, 여름에 할 때, 가을에 할 때, 겨울에 할 때 보면은 그때그때 쓰이는 고기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고기를 쓰는 방식인데 이를테면은 봄에는 뭐예요? 고돈, 선고향이요. 그러니까 새끼향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뭘로? 쇠기름으로 요리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뭘로 하는지 잘 보세요. 말린 꿩고기하고 말린 생선을 뭘로 한다? 개기름으로 요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 수, 선, 고, 조요. 가을에는 뭘로 써? 송아지하고 독이죠. 그 다음에 그 사슴 뭔가요? 사슴 미자? 미록은 작은 사슴이 되겠네요. 하고 그거를 뭐냐? 생선 기름으로 아니 여기는 돼지 기름인가? 돼지 기름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여름에 보면은 거의 돼지 기름으로 한다 개 기름으로 한다 참 중요하죠. 여름에는 잘못 먹으면 탈 나는데 제일 탈이 안 나는 것이 개고기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기도 그 개고기도 쓰는데 특별히 이때는 제철에 그냥 그 철별로는 이런 고기를 기본적으로 쓰고 볶는 기름들은 서로가 다르게 해서 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와 관련해서는 그 위에 있는 그 내용에도 있죠. 아까 보기는 두 가지 정도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뭐뭐 있느냐면은 적도, 대훈, 천구, 하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진열하는 방법은 그 위에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종묘지 예는 소위 서소묵야요 서작은 소위 변귀천야요 서사는 소위 변현야요 여수의 하위상은 소위 채천야요 연모는 소위 서치안이라. 종묘의 예는 지금 나라의 큰 예법을 얘기하는데 종묘의 예는 소위 서소묵야요 소목을 차례대로 하고 이거 소목을 차례대로 한다는데 이 소목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종묘하고 지금 중국의 지금 종묘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종묘제도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나라 종묘제도 있으니까 저 공부해야죠. 저 보고도 소목제 굳이 요즘에 공부할 필요 없는데 하고 넘기시면 안 돼. 우리나라 종묘에 가서도 종묘에서 어느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인가요? 동쪽, 서쪽? 서쪽이죠. 서쪽이 높은 자리가 됩니다. 서쪽은 자, 모든 것, 자, 이게 생하는 자리라면 여긴 죽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기운이 있는 이쪽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대했을 때, 내가 마주했을 때 서쪽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면은 왼쪽으로 오죠. 그죠? 왼쪽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왼쪽에다가 태조의 신유를 이렇게 모셔요. 태조의 신유를 모시고 그 다음에 2, 3, 4, 5를 쭉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조선 왕조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처음에 해서 한 몇 칸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니까 방마다 처음에 칸칸칸칸하다 나중에 이것도 포기하죠. 나중에 상 하나를 놓고 어떻게 돼요? 신이 놓고 상 놓고 신이 놓고 상 놓고 신이 놓고 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것을 불천이제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각 집안마다 아마 종갓집에서는 불천이제가 있을 겁니다. 옮기지 않는 제사. 그러니까 이 영원히 옮기지 않는 제사. 보통은 3대, 4대 지나면은 저기로 해서 신이 태우고 다 집어넣죠. 근데 옮기지 않는 제사는
그 집안에 매우 특별한 분들, 이른바 제일 첫 조상 내지는 중시조 정도는 이런 분들이 불천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해서 쭉 하는데 조선왕조는 이렇게 길어지니까 중간에 별 필요 없는 이른바 정조 같은 경우, 정조가 들어가던가요? 정조가 아니라 종인가? 그런 분들은 중간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영령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묘에 본전이 있고 뒤에 이제 영령전이 있는데 쭉 하다가 이것도 모자랐죠. 그러니까 종묘에 가서 잘 보면은 앞에 있는 대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 이은 매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다시 쫙 또 지었어요. 딱 지은 게 다행히도 마지막 들어가시는 분까지 여기 신의가 딱 꽉 찹니다. 나머지 분은 자 영령전으로 해서 우리는 동서로 해서 아니 동서가 아니라 동서 맞죠? 서동으로 이렇게 쭉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주 봤을 때 서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목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서쪽이죠. 서쪽을 높은 자리로 해서 이 서쪽으로 하고 여기다가 누구냐면 태조의 제사를 둡니다. 태조의 신유를 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왼쪽. 이 사람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귀신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내가 태조다 그러면 내 왼쪽 그 다음에 이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 좌양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목이 되는 겁니다. 소목이 되니까 소는 어느 쪽이에요? 내가 서쪽이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북쪽이 되죠. 북쪽이 더 높이 있는 자리니까 이쪽은 남쪽이 되죠. 되죠?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왼쪽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방식들이 절간에 가보면 어디에 이렇게 하느냐면 나한전 맞나요? 나한전이 아니라 뭐 명부전 명부전에 가보면은 명부전에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신 좌장이 누구예요? 명부전에 제일 좌장 머리에 파란 모자 쓰신 분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님 딱 계시면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1대왕, 2대왕, 3대왕, 4대왕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13579 왼쪽으로는 그죠? 왼쪽으로 13579 이사는 2468 10 해서 10대왕 그죠? 그래서 열대왕을 뭐라고 하죠? 시왕이죠. 그죠? 그래서 시왕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명부전 방식도 같아요. 그런데 천자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두냐면은 7을 두는 거죠. 아까 거기에서 저기 몇 페이지냐면은 아까 제가 그 다음에 해석한다고 했던데요. 280쪽에 280쪽에 보면은 장구에서 조묘는 천자 7이요, 재우는 5요, 대부는 3이요, 적사는 2요 이렇게 돼 있죠. 관사는 1이라. 그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제 천자다 그러면은 소목 해서 6대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에. 그럼 7개가 되는 거죠. 신의가.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줄여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게. 그러니까 관이다 그러면은 관사다 그러면 내가 제일 하위 계층이자 하위 신분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제사를 크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하나만 모시는 것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종갓집이다 그러면 4대조니까 옛날 천자보다도 주나라 때 천자보다도 훨씬 높게 이렇게 모시는 것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소목제로서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서작은 벼슬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종묘의 예다라고 하는 것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의를 모시는 것은 소목제에 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작은 벼슬 순서대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벼슬 순서대로 하는 것은 소위 변귀천야요. 이것은 바로 귀하고 천한, 다시 말해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법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벼슬을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우리가 예법상 어디서 앉아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벼슬이 높은 순서대로 쭉 앉는 것. 그것은 바로 귀천을 분별해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사. 그 다음에 그 서사다 그러면 섬기는 거. 이제 뭐 잔치를 하거나 뭘 할 때 섬기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소위 변현야예요. 사람이 어진가 어질지 않은가. 섬김을 순서대로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조금 하나 같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옛날에 벼슬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주나라 때 어진이를 등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진이가 벼슬도 높고 그 사람을 더 우선 섬기는 것이 되고 또 그것 말고 벼슬은 없지만은 실제 벼슬은 더 낮은 사람이 있죠. 이른바 임금의 스승.
그 다음에 국가가 특별히 여기는 우리가 그 자문, 이른바 위원,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가의 그 자문위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관직을 뛰어넘어서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이겠죠. 원칙적으로는. 그죠? 이러니까 섬기는 바는 그 바로 어짐을 분별하는 바이고, 관직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진 덕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요즘엔 이거는 분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랬다가 큰일 나죠. 지 입맛대로 사람 배치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수의 여자는 나그네리 여자인데 무리 여자입니다. 우리가 군사 사자를 무리사 이렇게 표현하지, 여단하듯이 무리. 무리디 수하면 수작이죠. 수작이다라고 하는 건데 술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하나로만 표현했습니다. 수작. 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술 따라 주는 것이 되고, 손님은 그걸 받아서 다시 주인에게 따라 주는 것. 그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 뭐라 그래요? 작부 그러죠. 오는 사람이 다 주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외우면 이제 헷갈릴 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작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손님들을 내가 이제 그 주인이 먼저 다 따라주는 거니까, 그래서 술을 따라 여럿이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 데는, 그래 술을 따라줘서 아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로 삼는다? 하위상, 아랫사람을 위로 삼는다 이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이 종묘제사가 이루어질수록 이 일을 만드는 건 다 누구들이에요? 저 아랫사람들이죠. 아랫사람들이 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해서 술을 먼저 따라주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죠? 이 제사 지내고 예법은 쭉 벼슬 순서에 따라서 쭉 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는 아래가 위를 삼는, 아래를, 그죠? 아래가 위가 되는 것은 아랫사람을 위로 받들어 주는 것, 먼저 술을 따라주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소위 최천야요. 이로써 저 천한 사람에게까지 이른바 그 군주의 은택이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모는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잔치, 이제 나머지 바깥 식구들은 다 갑니다. 가고 이제 나머지 종친들만 남아서 다시 잔치하는 거죠. 종친들만 남아서 잔치할 때는 무슨 순서로? 나이 많은 순서로. 그죠? 그래서 연모는 소위 서치안이라, 바로 나이를 순서대로 하는, 나이 순서대로 이제 어르신을 높이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 이런 종묘,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연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잔치하는데, 바로 이 나이를 따지는 것은 집안에서 끼리끼리만 이제 모였으니까 벼슬이건 뭐건 다 내려놓는 거죠. 그중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주석에서도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석에 보면은 그 282쪽에 잘 나왔죠. 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이고, 작은 공경 대부 사야라 이렇게 했고, 사는 천수, 그러니까 음식을 올린다, 음식 숫자입니다. 음식을 올리는 것이라. 이 변연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사 별소 능야니, 여기 우리가 요즘엔 잘 안 쓰는 것들인데, 이를테면 사도는 수우, 그 다음에 종백은 공계성, 공계생이죠. 라고 하는데, 사도, 종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나라의 제도입니다. 주나라의 제도면은 모든 일을 통관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이제 공부 조금 하면서 옛날 제도를 그 6가지로 나눠요. 벼슬 큰 자리를 뭐냐면, 하늘이 있죠.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그래서 천관이 있고, 지관이 있고, 춘관이 있고, 하관이 있고, 추관이 있고, 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이는 이름이 다르죠. 하늘은 만물을 다 주재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천관, 총재 이렇게 붙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또 만물을 다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관,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춘관은 몸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춘관, 종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름이라고 하는 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관, 사마, 무럭무럭 자라니까
나라의 그 이 말들을 관장하고 군사들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관, 저기 사구죠. 추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죄줄 사람들 죄 주는 거니까 바로 추관사구. 겨울은 동관고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자가 아니죠. 주공이 여기까지만 글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뒤를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 안 붙여지고 한나라 때 그냥 동관고공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일부 내용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이제 붙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사도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사도 같은 경우는 수우 숫자가 음식 숫자죠. 맞아요? 아닌데요. 수오지시임에서 부끄러울 숫자. 음식 숫자입니다. 그죠? 수오지시임 할 때는 부끄럽다. 지금 이 고기를 양하고 소고기잖아요. 그죠? 양하고 소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가린 모습이라서 양으로만 대체했다. 그럼 잘못 이건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그 예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해서 음식수, 줄수 또는 부끄러울 수 이렇게 됩니다. 약간 제사 음식 수인데 어쨌든 그 제사 음식을 사도 같은 경우는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죠? 땅 지관이니까. 그 다음에 종백 같은 경우는 개 생이 되는 거죠. 닭하고 그 다음에 생이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소가 되겠죠. 우리가 희생이다 할 때 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208, 그 다음에 장구 그 밑에 보면은 종묘지 차는 종묘의 순서는 좌는 소요, 우는 목이니라고 하는 것은 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심이 바로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좌는 어느 쪽이에요? 좌는 북쪽. 그다음에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그다음 하겠습니다.